한 벌에 수억 원. 대체 이런 옷을 누가 입나? 그 괴상망측한 패션쇼의 의상들은 대체 왜 만드는 걸까? 도대체 누구 조라고 만드는 걸까? 누가 사 입는 걸까? 의미가 있는 걸까? 세 번째 고객에 대해서 이제 말할 시간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천룡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지만 셀러브리티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오래된 상류층도 아니고 새로운 상류층도 아니지만 저 시장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새로운 지지 세력을 만든 사람.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친 오타쿠가 바로 저입니다. 미친 패션 오타쿠가 바로 이 시장의 세 번째 지지자고요. 보통 정신 상태로는 저 시장에 관계되기가 어렵고 굉장히 서로 연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저 옷들이 입는 옷이고 팔리는 옷이라는 걸, 옷은 입어야 의미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한 증인이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헤이리 형은 도대체 저 이해할 수 없는 시장, 저 말도 안 되는 옷들을 왜 굳이 사서 입고 모으고 후세대에 남겨주려고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이상한 옷을 만드는 브랜드로 또 어떤 브랜드가 떠올라요?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쇼의 대표 주자 톰 브라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톰 브라운 하시면은 탐선 달린 가디건이나 프랑스 국기같이 달린 택이 달린 이제 정장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톰 브라운이 컬렉션을 할 때는 이런 컬렉션만 해요. 톰 브라운 형이 굉장한 예술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옷을 보여주시는 게 톰 브라운이에요. 옷을 보면 미친듯이 지금 깃털이 달려있죠. 자, 이런 건 좀 멋있는 축에 속하네.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여러가지 원단을 덧댄 게 아니라 원단이 아코디언처럼 생겼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 높다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쇼가 항상 이런 식이고 저는 톰 브라운의 쇼가 너무 좋아요.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세계가 좋습니다. 지금 이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그 맥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톰 브라운은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거 봐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장이라는 거예요. 정장. 테일러링된 정장이라는 수트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걸 봐도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을 파괴했는지 감도 안 잡히지만 지금도 이것도 봐도 넥타이가 있고 딱 몸에 맞춰서 테일러링된 정장입니다. 이것도 정장이고 이것도 정장이에요. 여러분들. 패턴에 한 피스 조각이 과장되어 있지만 조각입니다. 입체를 평면으로 만들었죠. 아주 좋은 눈싸움이에요. 이것도 정장입니다. 지금 뭐 거의 미식 축구 선수처럼 뽕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정장이에요. 여러분들.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근본부터가 이 사람이 전통적인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한 정장 문화를 새롭게 혁신했기 때문에 수트라는 근거 문화를 톰 브라운식 새로운 수트로 새롭게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게 톰 브라운입니다. 여러분 정장이 뭐예요? 정장이라는 거는 수백 년 동안 형태가 바뀌지 않은 하나의 정말 관습이에요. 남자는 이런 식으로 정장을 입어야 멋있는 거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수트는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이 형태가 크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혁신한 게 톰 브라운이에요. 톰 브라운이 제시한 수트는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짧은 팔에 꽉 끼는 암홀 그리고 발목이 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지 기장. 톰 브라운은 지금 본인이 입고 있는 게 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수트 문화예요. 톰 브라운은 톰 브라운이 대변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톰 브라운은 수세기 동안 바뀌지 않았던 남성 정장의 약속을 깬 사람이에요. 전체적인 규칙은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죠. 이 남성 수트 업계에서 톰 브라운은 그야말로 혁신가예요. 그리고 톰 브라운은 자신의 혁신이 반바지를 입고 암호를 줄이고 다리 길이가 줄어드는 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 브라운의 컬렉션은요 여전히 이 수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규칙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규칙을 유지하면서 이 수트라는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유 안에서 최대한의 창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수트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트라는 제약 안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 사람의 컬렉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디자이너 중에 그리고 가장 훌륭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톰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톰 브라운 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면 톰 브라운의 이미지가 이런 거고 정말 이미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적혀있네. 떡락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대중이 이 톰 브라운을 어떻게 생각하던지 간에 톰 브라운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제품들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던 간에 이 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저한테 계속해서 유효해요. 톰 브라운은 지금 가장 훌륭한 패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뚝심으로 헤쳐나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톰 브라운의 컬렉션을 정말 존중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컬렉션 라인을 구매를 해서 지지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만족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와 사명의 힘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소비를 할 때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다양한 걸 따지지는 않고 딱 한 가지 기준을 들어요. 이 브랜드나 제품, 재화가 내가 소비하려는 대상이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이 갖고 있는 가치,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도 훌륭해서 후세에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는데 패션에서도 똑같아요. 저는 패션을 소비할 때 그냥 멋있는 옷은 잘 구매하지를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면 이 브랜드가 패션 사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잘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멋있다고 하고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런 것들을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브랜드나 의상을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그 자체로 자신만의 훌륭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 정말 어려울 텐데도 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엿보이면,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구매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모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옷이 있습니다. 톰 브라운이 만든 것 중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범상치가 않은 게, 남성분인데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회색 꽃밭에 둘러싸인 수트긴 수트인데 굉장히 범상치 않은 옷이죠. 톰 브라운의 아주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인 어떤 컬렉션에 등장했던 옷인데, 이걸 보면은 와, 이거를 어떻게 입고 다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저거 뭐 멋있기는 한데 저걸 누가 입어? 제가 입죠. 바로 제가 입습니다. 여러분, 실물이죠? 바로 그 옷이 맞습니다. 와우, 보시면 진짜로 귀여운 꽃이 많이 달려있죠? 정말 디테일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저 지금 너무 감동이에요. 갖고 싶다고? 이쁘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엿한 하이 패션 매니아입니다. 자, 이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착용을 했었어요. 바로 이 옷이죠. 멋있죠? 실제 이 옷을 이렇게 입었고요. 잘 제가 재해석해서 입으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귀엽죠? 옷은 입으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자주 입는 옷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많이 해주는데 특이하다고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패션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잘 만든 옷은 잘 입으면 멋있어요. 충분히 멋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옷도 있죠. 이것도 톰 브라운이에요. 귀엽죠? 이제 이것도 톰 브라운 매장에서 아무도 주인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옷이었는데 제가 구매를 해서 입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수트에다가 저런 꽃무늬를 넣어 이럴 수 있지만 뭐 나름 귀엽게 제가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의 취미 생활인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죠.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놓지를 않고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한 옷입니다. 그 설명을 안 드렸네. 톰 브라운이나 꼼데 가르송 같은 경우는 오뜨쿠띠르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뜨쿠띠르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오뜨쿠띠르 협회의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컬렉션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프레타포르테 영역에서 자신들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오뜨쿠띠르와 비슷한 맥락의 컬렉션을 하고 있지만 오뜨쿠띠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주 멋진 쇼를 하고 있죠. 정신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꼼데가르송의 이상한 옷, 그것도 실제로 오뜨쿠띠르 쇼가 아니라 그냥 2017년도인가 꼼데가르송 쇼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희한한 쇼, 또 자신들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하우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 나온 그 브랜드가 있죠. 바로 꼼데가르송이죠. 꼼데가르송. 꼼데가르송도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꼼데가르송의 옴므 플러스 라인이에요. 꼼데가르송이 전개하는 남성복 라인 중에
가장 최상위 라인. 여러분들 이제 꼼데가르송 하면 사실 이런 이미지로 더 유명하잖아요. 하트 티셔츠 이런 거. 하트 티셔츠는 꼼데가르송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꼼데가르송이 전기하는 약간 캐주얼한 라인입니다. 실제 꼼데가르송의 본체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꼼데가르송입니다. 나중에 꼼데가르송 얘기는 따로 할게요. 꼼데가르송이야말로 지금의 패션씬을 크게 한번 뒤흔들었던 혁신 브랜드 중에 혁신 브랜드고, 이 꼼데가르송을 전개하고 있는 레이 가와쿠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디자이너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했고 가장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바로 레이 가와쿠보고, 상업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쓴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꼼데가르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꼼데가르송도 뭐 이제 런웨이 하면은 보통 아니죠.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 중에서도 남성복, 옴므 플러스 이런 거 합니다. 옴므 플러스의 목적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패션의 한계를 깨는 게, 남성복의 한계를 깨는 게 이들의 목표고 너무 쉽게 깹니다. 이런 거는 아주 보통입니다. 보통. 자, 이런 옷들 보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람이 입을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얼굴은 지금 미역말에다 감아놓고 이게 지금 입으라고 만든 옷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도대체 누가 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여러분 같은 옷이죠. 구멍이 나 옷을 입어볼까? 자, 나 입었다. 이렇게도 입을 수 있네. 혁신이다. 야, 혁신이야.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옷이고, 이 옷이 지금 이 옷이죠. 실제 컬렉션에서 보여줬던 옷이고 굉장히 난해하지만 실제로 팔고요. 실제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장난 아니죠? 지금 이게 안에가 보이지 않는 옷이라서 큰 특징이 보이진 않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허리 라인이 강조돼서 굉장히 멋있을 수 있는 옷입니다. 뭐야? 여기도 뚫려 있었네? 이제 봤어. 근데 이건 지금 봤어요.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몰랐어. 10년 동안 몰랐어. 자, 아무튼 이제 멋있다. 자, 비슷한 옷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메종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옷인데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멋있는 옷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카라가 이런 거였어. 지금 이 카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멋있는 자켓 같은데 사실 이건 카라가 아니라 구멍입니다. 속았지? 카라인 줄 알았지? 주머니 아닙니다. 주머니인 줄 알았지? 속았지? 바로 떨어져요. 자, 뭐 아무튼 그건 둘째치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대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지 마. 이 자체가 멋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카라, 포켓 그 한계를 돌파한 거야. 물론 부작용은 있어. 그건 감수해야 돼. 그게 패션이야. 여러분, 하이 패션을 누가 사냐고? 바로 나야 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옷이 있고 저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입고 있었던 이 옷 뭘까요? 지금 잠깐 벗었는데 제가 이걸 왜 계속 입고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했던 꼼데가르송 형들이 이제 더 이상 혁신할 게 없는 거야. 옴므 플러스 형들이 와, 우리가 혁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혁신할 게 없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떤 게 혁신일까? 후드 자켓을 만들었는데 후드가 여러 개고 그런 옷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디자이너가 말하겠지.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 꼼데가르송이야. 컬렉션에 내보일 옷인데 후드가 몇 개 달려있는 걸로 그게 되겠어? 그거 혁신 되겠어? 혁신 맞아? 너 그거밖에 안 돼? 예를 들면 팔이 여러 개 달린 건 어떨까? 10개가 달려있는 거야. 어때?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어디다 팔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거지. 이거 혁신 아니냐? 이제 듣다가 놀라는 거죠. 와, 역시 선배님.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레이 가와쿠보 누님께서 빠꾸를 놓는 거지. 후드 몇 개 더 달리고 팔 10개 달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기왕 할 거면 옷 자체가 여러 개가 존재해서 하나의 초유기적인 생명체가 돼야지. 그 정도 생각은 아무나 하겠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네 그렇게 키웠어? 다시 가서 해. 해서 후배와 선배가 백날 밤을 고민해가지고 옷을 만든 거지. 후드는 4개, 팔은 10개, 지퍼는 3개, 그리고 심지어 후드가 4개인데 후드 하나하나 끈이 다 달라서 후드 조절이 안 돼. 후드 조절 끈이 있는데. 왜? 몰라. 후드 조절 끈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게 혁신이야.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지. 레이 가와쿠보가 뭐라고 했어? 진행시켜. 훌륭해. 그리고 컬렉션은 내놨는데 이걸 사는 녀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는 놈이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몇 개가 뒤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뒤로 이미 넘어가 있어서 데려올게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멋있지 않나요? 사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잘 소화를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실제로 모자가 지금 4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귀여운 뭔가를 입고 있나 보다. 이렇게 일어서면 갑자기 분위기 오뚜꾸띠르. 이렇게 옷도 자기 짝을 잘 찾고 자기한테 맞는 무대를 잘 찾으면 자기 역할이 생겨요. 얘 귀여움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오바 좀 했습니다. 자랑 좀 하려고.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는 팔 넣을 위치를 찾기가 힘들고 모자를 아무리 정리해도 모자가 정리가 안 된 상태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계속 모자를 정리해줘. 실제로 저는 이 옷들을 다 입고 다녀요. 근데 막상 입고 다니면은 다들 멋있다고 해주세요. 저 또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옷,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옷,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숨겨있는 가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옷, 그것과 함께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재미있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 정말 사랑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알렉산더 맥퀸. 이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을 하셨죠. 세기의 천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경험이고, 뭐라고 할까요? 패션 판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게 정말 패션 판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렉산더 맥퀸은 정말 컬렉션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맥퀸 컬렉션 중에 제가 실제로 입는 것 중에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켓이에요. 보면은 저 팔이 전부 다 저렇게 나선형으로 둥글게 저렇게 해체가 돼요. 어마무시하게 테일러링 된 저 옷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근데 저게 정말 압권이에요. 압권. 저 옷이 갖는 포스가 정말 압권입니다. 이 옷은 이제 사라 버튼이 만들고 몇 개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옷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도 이 옷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죠. 전 세계는 몰라도 아시아에는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판매 자체를 하지를 않았으니까. 이 옷이 가진 포스는 정말 말로 표현이 다 안 돼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압도적인 포스를 갖고 있어요. 이 옷은 이제 전 세계에 몇 명 입지를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티모시 샬라메예요. 티모시 샬라메도 자기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옷 자체가 엄청 커요. 근데 이렇게 되게 슬림하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무튼 굉장히 멋진 옷인데, 이 옷도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착용을 했었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마랑 함께 같이 입고 있죠. 처음에 올렸을 때 해외에서 보신 분들도 이거 대체 어디 옷이냐, 어떻게 구했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컬렉션입니다. 저는 이 사라 버튼이라는 사람이 리메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장점인 이 테일러링, 수트를 만드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미학적 가치를 최대한 녹여내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옛날부터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술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싶었고 또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옷이라도 다 입을 수 있고 멋이 있다. 티셔츠에 입어서 좀 그렇긴 한데 멋있습니다. 이거 다 풀려요. 실제로 움직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실제로 작동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다 풀고 착용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또 포스가 있네. 열었을 때 포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수트가 있어요. 요건데 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포스가, 와, 도대체 이걸 누가 입을 수 있을까?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죠. 미쳤죠? 뒤에가 지금 뚫려 있는 거야. 이것 또한 저한테 맞게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옷이라니.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전체적으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네. 아, 저것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옷이죠. 바이럴이 많이 됐던 옷입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제가 이 컬렉션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에르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브랜드가 진행한 컬렉션인데요. 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판타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동서양의 조화, 서구권의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하지만 저 원단과 저 자수 표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패션 판타지 중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기로 했어요, 이거를. 하지만 여자 옷이거든요. 이 에르뎀이라는 브랜드는 여성 브랜드예요. 여성 브랜드. 그냥 여성 브랜드가 아니라 여성 하이 패션 브랜드입니다. 여성 드레스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원하면 입는 거죠. 남자 옷, 여자 옷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고 또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에르뎀에 연락을 해서 남자 사이즈로 주문해서 도착한 게 바로 요거예요. 와, 정말 멋있죠? 가까이서 보면은 원단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무늬가 다 돼 있어요. 불규칙하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실제로 착용을 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치마를 입은 모습이 익숙한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거겠어요? 멋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도 입었었어요. 이렇게도 입어봤습니다. 이 사진이 엄청나게 바이럴이 많이 됐죠. 물론 이게 흔한 장면은 아니니까 하얀색 올드 포르쉐에 회색 캐리어가 올라가 있고 하얀색 에르뎀을 두른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흔한 장면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좋아해줬던 사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추억입니다. 아주 좋은 추억이고 이렇게 간지나게 상남자처럼 운전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히려 재미있고 멋있죠? 제가 이제 치마를 많이 입다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치마를 입고 있죠. 이건 시몬 로샤라고 하는 훌륭한 브랜드에서 나온 실제 치마예요. 이때도 치마를 입고 있죠. 어쩌다 보니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해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된 다음에는 그 직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빠르게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 저마다의 의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해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만 열고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다면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패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저는 독특한 옷들을 입어요. 남들이 보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들과 관계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제 삶을 둘러싸려고 해요. 그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치마들도 그렇고요. 제가 지지하는 아띠장 브랜드들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괴한 옷들, 그리고 숭고한 사명들, 도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마주하고 그것들이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런 것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마는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치마는 별게 아니더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입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멋있는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상한 옷들도 독특한 차림새도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내가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보니까 그냥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그냥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냥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던 것들,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줄곧 그래왔으니까 그래야 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해하면 안 되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수많은 제약의 수만큼이나 오래된 관습의 수만큼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더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무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